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밥을 먹었을까요? 인류는 약 700만 년 전에 처음 생겨났는데 농경을 시작한 지는 약 1만 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인류 탄생의 역사에서 곡류를 주식으로 삼은 기간은 700분의 1 정도입니다. 원시 인류는 어패류나 동물의 고기, 내장, 골수, 버섯, 열매, 뿌리채소, 곤충 같은 것을 먹었으며 농경을 시작하면서 인류의 주식이 곡류가 되었습니다.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것을 말합니다. 당질 과다 섭취는 비만과 당뇨병, 치매 등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암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습관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인류 본래의 식사법, 즉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밥, 빵, 면 등의 당질 섭취를 줄여 당질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20대, 30대에게는 아직 현실감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40대에 들어가면 생활습관병은 분명한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당질 제한식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사느냐? 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 운동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마음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수면 시간을 의식하는 것처럼 당질 제한식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권장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뇨병이나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단백질과 지방은 많이 먹어도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밥과 면류, 빵, 감자 같은 전분과 단맛을 피하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으므로 배고픔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질을 제한하면 내장지방 감소, 암 예방, 심장병, 뇌졸중 예방, 치매 예방, 알츠하이머병 예방,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당뇨병 극복에 효과적인 당질 제한식을 일본 최초로 시작하고 체계를 확립한 당뇨병 전문의 에베코지입니다. 지금부터 당질 제한을 해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률이 낮으며 다이어트에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당질 제한이 몸에 좋은 이유를 에베코지가 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위해 당질 제한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질 제한의 과학적인 근거. 저당질식은 장수식이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당질 제한이 당뇨병 치료, 다이어트,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질 섭취량과 사망 위험률. 그 근거 중 하나로 2014년 일본 역학회 학술총회에서 보고된 연구 데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 인구 200명을 대상으로 29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당질 섭취량과 총 사망률 및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당질 제한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당질 섭취량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질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이 여성은 많은 그룹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률은 59%, 총 사망 위험률은 79%에 불과하여 당질 섭취량이 적은 그룹의 사망 위험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당질 제한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사망 위험률이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견해. 2013년 10월 미국 당뇨병학회는 성인 당뇨병 환자의 식이 요법에 관한 성명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하는 여러 식이 요법 중 하나로 당질 제한식을 정식으로 용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미국 당뇨병학회는 당질 제한식이 가장 근거가 풍부하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2020년 영양요법에서도 당질 제한식이 당뇨병 치료에 가장 근거가 풍부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당질 제한의 다이어트 효과. 2007년 세계 5대 의학 잡지 중 하나인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당질 제한식의 체중 감소 효과를 비교 검토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보통 A2G 스터디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311명의 여성을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4가지 식사법으로 그룹화해서 1년간 체중 변화를 추적했는데, 지금부터 각 식사법의 다이어트 효과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 애킨스 다이어트. 끼니당 당질량을 10g 이하로 제한하는 저당질 식사법으로 평균 4.7kg이 감소하였습니다. 2위. 런 다이어트. 고당질, 저지방 식단으로 일본 당뇨병 학회가 장려한 고당질식에 가까우며 평균 2.6kg이 감소하였습니다. 3위. 오니시 다이어트. 단백질 20, 당질 70, 지방 10의 비율로 하되 육류와 어패류를 금지하는 현미 채식에 가까우며 평균 2.2kg 감소하였습니다. 4위. 존 다이어트. 단백질 30, 당질 40, 지방 30의 비율로 하며 평균 1.6kg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다이어트 효과 1위인 애킨스 다이어트는 끼니당 당질량을 10g 이하로 제한하는 저당질 식사법으로 체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중성 지방까지 줄여줬습니다. 저당질식의 다이어트 효과. 2008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당질 제한이 가장 많이 체중을 감소시켰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켰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에서는 저지방식, 지중해식, 저당질식의 3가지 식사법으로 그룹을 나누어 2년간 실험을 진행하며 체중 감소 폭의 평균치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저지방식은 29kg, 지중해식은 4.4kg, 저당질식은 4.7kg 체중 감소를 보여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식사법들은 칼로리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저당질식은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당질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질 제한이 몸에 좋은 이유. 당질이 몸에 미치는 영향. 밥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밥, 빵 등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기름, 버터 등에 들어있는 지방, 고기, 생선, 달걀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 3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왔습니다. 기존의 영양소 권장 비율을 보면 다른 영양소에 비해 많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혈당치의 관점에서 보면 탄수화물에는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질은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밥이 안 좋은 이유는 밥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며 탄수화물에는 당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당질은 소화작용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당뇨, 비만,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하라.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육류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치는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미를 먹었을 때는 식후 혈당치가 급상승해서 1시간 정도 후에는 정점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급강하해서 2시간 뒤에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즉, 당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뒤에는 곧바로 혈당치가 급상승하며, 이것은 식후 고혈당이라 불리는 현상인데, 특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해지면 인슐린이 쉽게 자극되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췌장이 건강해지는 당질 제한.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하게도 췌장을 쉬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당질 섭취로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는 식생활을 오래 지속하면 췌장이 지치게 마련입니다. 췌장이 지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슐린의 분비량이 줄거나 분비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 상태가 됩니다.
또 인슐린 과분비 때문에 비만이 되고 인슐린의 효력이 약해지는 인슐린 저항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고혈당 증상은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 두 증상이 합쳐져서 일어납니다. 이 경우 고혈당이 고혈당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져 혈당치를 조절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질을 제한하면 인슐린이 대량 추가 분비되는 일은 없으므로 췌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는 당질 제한식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체지방의 원재료는 혈당. 당질은 주로 어디에 들어있나요? 지금까지 당질에 관해 계속 얘기해 왔는데 사실 당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에는 전분, 과자에는 설탕, 과일에는 과당과 포도당, 우유, 유제품에는 유당 등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당을 제외한 당질은 소화 후에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고 에너지원으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곡물류에 들어있는 전분, 당이라고 하면 설탕을 떠올리는데 맛과 상관없이 모두 포도당으로 바뀌는 당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물로 섭취한 당질은 혈당이 되고 전신의 세포에서 이용되고 남은 혈당은 근육이나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데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선 나머지 혈당이 인슐린 작용을 통해 지방세포에 저장되므로 체지방의 원재료는 먹어서 섭취한 지방이 아니라 음식물로 섭취한 당질이 세포에 이용되고 남은 혈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질을 제한해야 성인병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률을 낮추며 다이어트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책의 내용 중 일부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에서는 당질 제한으로 살이 빠지는 원리, 당질 제한 실천, 테크닉, 성인병을 예방하는 당질 제한 등 어려울 수 있는 의학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